지금 이 백그라운드에서 이 공사 이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만큼 마이크에서 걸러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조금 네, 이게 뭐 공사를 제가 하지 말라고 가서 따질 수도 없고 여기 안에 새로 이제 이사 오는 그 사무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들리는 소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예. 어쨌든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제가 인제 이번 주제로 잡은 거는 "자폐 아이 두뇌 발달을 위한 교육 과정 짜는 방법"이라고 인제 그 제목을 정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 아이들의 그 두뇌 발달 과정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될지, 이게 인제 제가 이야기하는 걸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이 교과 과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과 과정이죠.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을 인제 체계적으로 만들 때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거를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뭐 굳이 안 들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아이의 두뇌를 체계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아마 이 아이들의, 특히 자폐 아이들, 일반 아이들도 인제 그렇습니다. 이제 자폐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그런 인제 방법이 될 텐데, 그전에 제가 요거 광고를 먼저 하고 할게요. 아 요 잠깐만, 요 글을 옮길 수 없으니까 요건 없애고요. 예. 이게 제가 이 교육에 인제 요번 가을 학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두뇌 발달 수업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제가 따로 하기는 하지만, 영어랑 글쓰기 교실은 이건 사실 지금 CLC라고 하는 여기 학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인제 거기 강의실하고 그쪽에 인제 그 광고나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같이 하기로 해 가지고, 영어 공부 그다음에 글쓰기 교실, 과학 공부 요거는 고등학생 대상, 그러니까 10 학년 이상이에요. 예. 10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인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 또 부모 교육,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에 대한 내용도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뭐 대면 수업이기도 하고 온라인 수업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는, 그러니까 인제 대면 수업을 하는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인제 뭐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돼서 지금 인제 그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중순부터 인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고것도 인제 좀 짜 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자폐 아이들 인제 교육 방법 개론, 요거 가을 학기 시작하는데 12 주로 잡아 가지고, 이번 바로 오늘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시간이 수요일 오전인데,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전 11 시고, 여기 밴쿠버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 7 시에 인제 하는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나면 인제 6 시로 바뀌겠죠. 예, 그렇게 한국 시간은 바뀌지, 한국은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없어서 바꾸질 않는데, 이제 제가 이 등록 강의 계획서 실러버스를 인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려 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요 실러버스와도 쪼끔 관계는 있지만 인제 좀 전체적인 자폐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위한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 커리큘럼을 아직 다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올려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실러버스만 인제 해 놓고,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만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했는데, 어쨌든 요 내용도 인제 포함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인제 두뇌 발달을 체계적으로 해서 아이가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세상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제가 만든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이상 이 기간에 걸쳐서 시도해 오고 했던 것들을 만든 거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다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제 누구든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제가 이야기했던 그 책입니다. 제가 요걸 없애 버렸는데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저희 보면은 인제 전자책 여기 보면은 이 자폐아이 두뇌 발달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 요거 있잖아요. 예. 이 책이 시작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인제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거는 시작일 뿐이지 그다음 단계로 되는 부분들은 아직 제가 정리를 안 해 놨거든요. 예. 정리를 안 해 놓은 거는 글로 써 놓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요거의 두 번째 버전을 뭐 한 내년쯤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요거를 인제 확장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아예 새로운 그 내용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왜냐면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책이 한 두 권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일반적인 그 공부 방법을 위한 그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 호기심이 인제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호기심이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호기심이 있고 이거는 이제 자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나중에 가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호기심도 두뇌 발달을 막는 호기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구분을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폐 교육도 이거 정리한 건 제가 처음이고 또 호기심에 대한 것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도 제가 처음인데 뭐 요즘 보니까는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쪼끔 도용을 하는 듯한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자폐 아이들 교육하면서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서 인제 영상이 그 만화 영화나 뭐 만화 그런 어떤 이 뭐죠? 그 뽀로로 같은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이 그 두뇌 속에서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이 얘기는 그 템플 그랜딘 박사가 한 이야기 이후에 그 템플 그랜딘 박사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할 때 "만화로 영상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시뮬레이션으로 스트럭처가 만들어져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제 실제 그 사람의 경우 만화인지 아니면은 실제 영상인지는 저는 모르고 그때는 인제 밝혀진 제가 봤던 것들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그 어떤 밝혀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실제로 만화로 두뇌에서 영상이 돌아간다. 또 그 그림으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만화도 있지만 실제 영상이 자폐 아이들 머릿속에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거는 제가 처음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제 아들을 통해서 제가 찾아 놓은 거고 그 어디에서도 자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제 자폐 아이들의 이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제 이것저것 정보를 주셔 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ADHD 이야기를 하면서 뭐 ADHD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붕붕 뛰어가면서 집중을 못하고 이랬더니 이야기를 나누는데 ADHD 실제로 가진 사람하고 둘이 앉아 가지고 어떤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뭐 다시 찾지를 못해서 여기다가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머릿속에서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얘기는 못 하고 그냥 예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제 이야기를 어디서 흘려 듣고 그다음에 인제 하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자폐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ADHD 아이들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ADHD 아이들은 그림으로 생각하는 쪽보다는 언어와 소리로 생각하는 쪽이 더 크거든요, 제가 만난 아이들을 보면 주로가. 예. 그래서 실제로 언어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ADHD 아이들이에요. 물론 자폐 아이들도 언어가 빠지면은 교육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근데 뭐 애니메이션이 ADHD 아이들인 경우 애니메이션이 막 돌아가서 그렇게 한다? 이거는 헛소리예요. 자기들이 그 머릿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사람은 ADHD인데 뭐 무슨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지금 뭐 연구원으로 있는지 뭐 의사 자격증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의심하기에는 그 여자가 실제로 자폐의 성향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ADHD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폐의 성향도 조금 있든 아니면은 자기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든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같이 인제 동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전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들은 풍월로 떠들면서 그 말 그대로 조회수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보이는데 이런 거 따라가면 제가 그래서 자폐에 대한 내용들을 다 따라 봤거든요. 다는 아니죠. 여러 개를 봤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아이들은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다루지 실제 그 아이들의 생각이나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발달을 시킬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전무한 거예요. 제가 제 누차 말씀드리면 이건 저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익혀 가시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오히려 그 이 엉뚱한 그 방향으로 길을 들게 하면서 "야 나 따라와.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데 전혀 그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도 그렇고 또 자폐 부모님들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오죽했으면은 그 뭐죠? 그 식이요법을 가지고 저희 한다 그러면서 영양제 때려 넣어 가면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 의사 대구 무슨 땡땡 의사인가? 그 사람 이야기도 제가 다뤘잖아요. 부모이면서 의사이면서도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들 이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내 아이의 두뇌 발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인제 시작을 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제가 인제 커리큘럼 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시작하기 전에 이 자폐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중에 인제 일반 아이와 자폐 아이 일반 아이 그다음에 자폐 이 둘을 키우는 경우가 인제 종종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인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인제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언어 발달이나 또는 인제 이런 아이들의 그런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은 일반 아이, 자폐 아이 둘을 키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을 했더니 자폐 아이는 사실상 언어 발달이 인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느리지만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게 불과 2달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 영상 시작하면서도 다뤘나요? 책에서 다룬 그러니까 요 책에서 다뤘던 예를 들었던 아이 그 아이의 변화가 이 아이는 지적 장애 동반한 중증 자폐인데 이 아이의 변화를 이 책에서 예를 든 아이의 변화가 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그 어머님의 연락처 의견 듣고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게 딱 여름 특강 같이 이렇게 8주 만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제 그다음에 물론 느리긴 하지만은 1 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반 아이는 8 주도 아니고 2-3주 사이에 확 바뀐대요. 그래서 두 아이의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아이가 동생인데 이 자폐 아이는 인제 큰아이고 이 동생인데 동생이 더 빨리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아이들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제 저는 항상 주장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주로는 자폐 아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거를 인제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인제 종종 있는데
실제로는 일반 아이하고 자폐 아이 둘을 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적용을 해 보세요. 제가 이 말 많은 물고기를 통해서 전하는 이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일반 아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거를 몸소 체험하실 거예요. 자폐 아이는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자폐 아이에 중점을 둬서 커리큘럼 짜는 방법. 근데 이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일반 아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실제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전반부, 후반부. 물론 이 각각에서 이 단계별로 인제 쭉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뭐냐면은 전반부는 뭐냐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 써 놓을까요? 잠재력.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면 우리 아이는 뭐 가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제 제가 여기서 제시해 드리는 이 앞서서 제가 언어 발달에 대한 얘기했죠. 그것도 집어넣어서 하다 보면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이가 어릴수록 빠르게 적용이 변화가 올 수 있어요. 나이가 10 살, 뭐 9 살, 10 살, 11 살, 10살 이후 넘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느리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인제 두뇌가 정체된 상태에서 쪼금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잠재력이 뭐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지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또 이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면 협상도 가능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부모님들 한번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아이에게 "그래. 근데 지금 상황은 뭐 너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줄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끔 늘리는 것,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부모님들 생각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아이 그런 거 못 참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거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인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인제 진짜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두뇌 발달이에요. 뭐 앞에도 두뇌 발달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두뇌 발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두뇌를 발달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는 자극만 주고 실제로 두뇌 발달 방법을 찾아가는 건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이가 잠재력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한계에 다다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인제 아이로 하여금 그 이상의, 아이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어떤 능력치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분명하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잠재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능력을 쌓아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형태예요. 예. 그래서 접근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커리큘럼을 짤 때 이렇게 짜면 되는데, 제가 요거는 간단한 형태를 예로 들어서 인제 보여 드릴게요. 그게 뭐냐? 아이가 인제 처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말을 선천적으로 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언어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 요거는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아마 초기 영상에서 보여 드렸을 거예요. 템플 그랜딘 박사와 함께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CNN 뉴스에 나온 자폐 아이인데 말을 못하는, 선천적으로 이 두뇌의 그런 돌연변이로 인해서 언어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아이의 경우, 그렇지만은 인제 학교 공부나 이런 것은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던 그 아이의 이야기. 그것처럼
언어가 안 된다 그러면 인제 그때는 글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는 인제 뭐 언제 다룰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는 글로 접근하는 방법은 다루지는 않고요. 예. 그 언어로 접근하는 방법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커리큘럼을 짤 때 그러니까 계획서 아이의 그 두뇌 발달 계획서를 짤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초기에는 언어 발달. 근데 언어 발달을 하는데 어떻게 언어 발달을 시키느냐. 처음에는 아이의 욕구예요. 욕구, 욕망.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원하니까 원하는 거를 말로 표현했을 때 조금 더 뚜렷하게 "아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제공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코 과자 원한다." 그러면 "어 네가 원하는 게 초코 과자야? 그러면은 내가 줄게." 이렇게 하면은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면 아이의 그런 어떤 자기의 의사 표현을 계속 이렇게 그 영어로 encourage라 그러는데 그 뭐죠? 아 용기를 북돋워 아니 용기? 아 인제 여 한국어 표현이 점점 그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북돋아 주는 북돋아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하실 때는 이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자꾸 먹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 쪽으로 오히려 반대로 가죠. 예. 그런데 시작은 아니에요. 아이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그것이 인제 진짜로 위험하거나 진짜 그 이제 이런 것들만 아니면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의 언어 발달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걸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도록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초코 과자." 그러면 "아 초코 과자 줄까?" 그러면서 "초코 과자 달라고? 그러니까 초코 과자 줄까?" 뭐 그러면서 아이에게 처음부터 엄마한테 아빠한테 "초코 과자 주세요."라고 했으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 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아마 저희 어떤 분들은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런 말 못 알아들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앞서 얘기할 때 잠재력 얘기했죠. 말을 못하는 아이도 이 정도의 그 기본적인 잠재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해 주는 게 부모님들이자 주변에 있는 그 교육 관계자들이자 그 주변 어른들이에요. 아이들은 잠재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8 주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이 변화를 보이죠. 예. 실제로. 그러니까 해 보세요. 믿고 한번 해 보세요. 예. 해 본다고 제가 여기서 하는 이게 뭐 해 본다고 어디 그 저희 뭐죠? 손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영상은 저는 저희 지금 보시는 분들도 몇 안 되지만 무료인데다가 지금은 뭐 제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그니까 진짜 완전히 무료잖아요. 안 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 자폐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치료다, 어떤 치료다." 그러면은 뭐 한 번에 그 값비싼 그 치료 비용도 감당해 가면서 거리가 뭐 진짜 저희 한국 남단에서 저희 서울 그 끝단까지 그 거리도 감당해 가면서 간다 놓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거 하나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진짜 이거 하나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 이게 인제 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맡겨오는 그게 인제 교육의 그 이 병폐 저는 인제 진짜 병폐라고 봅니다. 부작용. 예.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처럼 부작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 맡겨 놓고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앉아 가지고서는 배우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겐 머리 숙여 가면서 돈 갖다가 싸들고 가서 학원 가 가지고 값비싼 가회비 이런 거 싸들고 가서 바쳐 가면서 그 대학에서는 등록금 그 비싼 것 갖다 들이부어 가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넙죽넙죽 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 간다는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병폐지 뭡니까? 예. 근데 해 보세요. 믿고 한번 해 보세요 진짜로. 예. 거기다가 이게 손해 날 게 있나요?
예.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앞서서 영상의 언어 발달 시작하는 방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제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영상 다시 찾아보면 되겠 텐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 영상이 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예전 거를 찾아보려고 그래도 이 정리가 안 돼서 같이 뜨지를 않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아마 subscribe 하시면은 그러니까 구독하시면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웹사이트도 좀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방향이 서질 않아서 인제 못하고 있을 뿐인데 정리하면은 인제 거기에도 그 제가 뭐 이렇게 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그 생각은 있지만은 일단 정리가 웹사이트 정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안 되네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구독하고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부모님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 주느냐. 다 해 준다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단계별로 가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아이가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거를 인제 제가 뭐라 하냐면 이거는 목적 지향적 두뇌거든요. 목적 지향적. 내가 원하는 욕구나 욕망을 충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는데 이거를 목표로 바꾸고 그다음에 목표를 통해서 인제 내가 얻고자 하는 인내하고 계획하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상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인제 실제로 제가 둘로 나눴잖아요. 똑같은 게 나중에 능동적인 두뇌 발달로 가면은 목적 지향적 두뇌 발달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또 목표 지향적으로 또 들어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뭐 그 부분은 인제 제가 실제 그 좀 체계적인 두뇌 발달 중에서도 그 능동적으로 아이의 두뇌 발달에 개입을 해 가면서 아이로 하여금 시도하게끔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부분은 간단하게만 다루고 더 다루지는 않을 텐데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인제 그 이 뭐죠? 잠재력을 이끌어 올리는 그 방법에 대한 것 그 방법을 주로 다룰 텐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원하는 걸 항상 충족을 시켜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한다 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거죠. 아이가 "초코 과자 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뭐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 그래 초코 과자 먹고 싶어? 그런데 지금 아빠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이거 끝나려면 한 30 분." 이게 인제 개념을 시간이나 이런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간 같은 거를 개념을 그 집어넣어 주는 것도 이건데 예를 들면 지금이 뭐 12 시다. 그러면은 뭐 저희 낮 12 시다 아니면 저녁 6 시다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런다라고 하면은 아이에게 그래 엄마 아빠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려면 30분 정도 걸리거든. 30 분이면은 지금 저 시계 한번 봐 봐. 저 큰 바늘이 지금 12 자에 가 있지? 요게 요렇게 돌아 가지고 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예. 그러니까 요때쯤 되면은 끝이 날 텐데 "이때 줘도 될까?"라고 아이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아이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인제 제가 여기서 명령한다 뭐 또 일방통행식 그 의사소통 의사소통에 대한 건 제가 다뤘었나요? 안 다뤘으면 제가 다음번에 한번 다루게 될 것과 다룰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의견을 물으면서 왜냐면 이거 일방통행식으로 하면요. 아이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기다려야 하는구나.'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반항이 돼요. 그러면 "나 지금 당장 먹을래." 이런 식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안을 하거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인제 이 부모님들이 주로 이 아이들을 무시한다는 게 제가 이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명령을 하는데 한번 써 보세요. 실제로 의견을 묻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 부모님들이 하신 얘기예요. 뭐라 하냐면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진짜로 기다리던데요." 이렇게 했더니 다음 날까지도 기다리던데요." 그런데 인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이게 무슨 어떤 놀이 같은 거 가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여기 문 닫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얼른 와서 제일 처음에 여기부터 와서 네가 놀게 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인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진짜로 밤을 그대로 떼도 안 쓰고 넘어갔대요. 근데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애가 일어나자마자 당장 뭐 거기가 무슨 장소였는데 A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저 기억은 못 합니다. 이 장소 가겠다고 뒤집어졌대요. 그래 가지고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이런 경우는 또 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날까지 해서 예전처럼 떼쓰지는 않았는데 결국 아침에는 다시 뒤집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침에 다시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네요."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아이에게 아침 언제 간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그런데 특히 자폐 아이들은 이건 ADHD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냐면은 내일 아침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아침에 그냥 딱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하고 아침밥 먹고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요게 다 끝나면 그다음에 가자를 다 설명을 해 줬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런데 그걸 빼놓으니까 일어나자마자 가겠다고 뒤집어진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아침에 그거를 쭉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쭉 이야기를 했대요. 아침밥 먹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로 아침밥 빠르게 후닥닥 먹고 양치질 후닥닥 하고 옷 다 갈아입고 나가자고 그러면서 문 앞에 서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인제 그다음에는 인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늘려가는 것.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걸 당장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늦추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가 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요거를 뭐 쪼금 네가 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 그러면 시간 있죠? 시간이 구체적으로 12시 였으면 오늘 저녁 6시 또는 오늘이 11 일인데 11 일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11 일인데 달력 보면서 내일 하룻밤 자고 12일 되면 아니면은 뭐 일 주일 정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쪼끔씩 늘려가는 거예요. 요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쪼끔씩 늘려가면서 아이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만큼 강도를 조절할 것인가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조절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처음에는 '과자를 먹겠다.'라고 하는 욕망, 욕구가 이게 인제 목적이거든요. 목적. 목적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에서 여러분들 목표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를 목표라고 하는지 인제 사람들이 이걸 뚜렷하게 구분을 안 해놔 가지고 혼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죠? "목표를 세우고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죠. 실제로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해야지만 그 효율이 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제가 그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했을 거예요. 예.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 등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저희 그 예를 들어 가지고서 무슨 그 관광 상품처럼 해 가지고 올라가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저희 뭐죠? 그 '내가 좀 경험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머리 빈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이거는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서는 머리가 말 그대로 욕구 충족 이외에는 머릿속에 도움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럼 욕구 충족이라는 게 뭐냐면 두뇌 발달을 오히려 막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두뇌 발달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그 관광 그 상품을 통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가는데도 내가 '아 에베레스트 등반할 땐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놓고 이게 뭐냐면 예습이에요, 예습. 예습을 한 다음에 '그래 그럼 내가 인제 관광 상품을 그 예약을 해서 가서 실제로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같은 관광 상품을 통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두뇌를 계속 쓰는 게 돼요. 왜냐면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것이에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관광 상품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비교를 해 가면서 '아 내가 이런 걸 놓쳤구나. 아 이거는 내가
'너무 과하게 준비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그 필요와 충족에 대한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등반 같은 거 체험 같은 거 가는 사람들은 주로가 많은 경우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뭐 이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TV 똥똥이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성공의 확률이 확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또 성공도 둘로 나뉘어요. 부모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부하 직원한테 갑질하고 뭐 이런 것들만 있지만 이렇게 준비하면서 머리를 가지고 한 사람들은요, 갑질 같은 거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사고의 과정에 생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다음에 도전 정신. 도전 정신인데 여기서 도전 정신은 뭐냐면은 적응을 위한 도전 정신이에요. 내가 뭔가를 찾아가면서 탐구하는 도전 정신이라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후반부에 가서 두뇌 발달을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후반부 어 교육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이 도전 정신, 인내력 이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참 '견뎌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아이가 스스로 인지하게끔 하는 게 인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인내력과 도전 정신을 키워야 돼요. 적응을 하기 위한 인내력과 도전. 그럼 뭘까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 이게 인내예요. 기다리는 인내력도 도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일까지 기다리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자기의 그런 어떤 감정을 조절해 가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만들어 주느냐? 바로 엄마 아빠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때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냐? 상황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설거지 지금 당장 시작은 설거지 30분 짧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 충분히 기다려요. 그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저녁 6 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1 시간, 2 시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빠는 인제 직장에서 퇴근하고 엄마가 인제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아이가 저희 뭐죠? 아빠가 오면서 붕어빵을 사 온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당장 아빠가 오는 줄 알고 붕어빵 달라고 손 딱 내밀고 "붕어빵 주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지금 부모님들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진짜 뭔가를 모르고 우리 아이는 진짜 개념도 없구나. 아빠가 퇴근해서 오는 길에 사 온다라면 오는 길도 있는데 이 아이는 왜 이런 걸 이해를 못할까?'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쌓아줄 방법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념 쌓아주는 방법만 찾아 놓으면 아이는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쌓는 방법이 뭐냐? 아이로 하여금 얘기를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냥 "아빠가 붕어빵 사 오신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아빠가 퇴근하는데, 지금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5 시라고 쳐요. 그럼 지금 시간이 5 시인데 아빠가 퇴근해. 근데 아빠가 인제 집에 오는 도중에 인제 아빠가 집에까지 오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30 분이 걸려서 5시 30 분쯤 돌아오시는 수가 5시 30 분쯤 인제 오신 수가 있는데, 아빠가 들어오시는데 아빠가 오는 길에 붕어빵을 사 오신단다?
그래서 5시 30분 붕어빵 사면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5시 한 40분, 예를 들어서 한 10분 더 걸린다 치면 5시 40 분쯤 되면 아빠가 붕어빵 사들고 집에 오신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제 이야기 한번 실제로 믿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를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을 먹고 아이에게 붕어빵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사 오시긴 하는데 요게 우리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이 저녁 먹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어떨까? 그래서 우리 6 시 뭐 한 10 분쯤 "우리 저 붕어빵 먹는 거 괜찮겠어? 기다릴 수 있겠어?" 이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과 목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건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야 이것들이 쌓여가다가 이제 실제로 학교 공부를 시작한다든가 또는 그 뭐죠? 두뇌 발달, 학교 공부가 아니라도 뭐 두뇌 발달의 과정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이 그대로 요것들이 학교 공부의 자료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희 아이를 키워온 방법이에요. 저는 말 그대로 키워오면서 좌충우돌해 가면서 이 트라이얼 에러죠. 시도해 보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래 가면서 해 왔기 때문에 10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비슷한 방법을 했을 때 8주 뭐 한 10 주마다 이렇게 아이들의 변화가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10 년이 걸쳤던 거를 제가 정리를 해 놓으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미래 완전히 다른 그 미래로 바꿔 놓을 수 있어요. 템플 그랜딘이라는 사람이 그 박사가 자폐가 치료가 돼서 그 생물학자가 되고 연구 결과를 내서 세계 저희 미국에서 10대 안에 10손가락 안에 끼는 생물학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연설 한번 보세요, 테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자폐가 있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적응 시간이 필요해서 연설하기 전에 20분 전에 와 가지고 자기 여기 와서 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폐는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치료하면서 우리 아이가 낫기를 바라고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자폐 아이들도 자폐 사회적인 성향은 그 사회성이 부족한 성향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두뇌 발달을 통해서 대인 관계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사회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두뇌 발달을 통해서 학교 공부나 이런 것들, 사업이나 이런 것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에 현혹돼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